안녕하십니까. 문선명 정체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개설한 장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일 첫째로 맞이하는 서두에서 이 세상에 문선명 선생이 주관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며 발버둥 친 주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공산주의 문제와 청소년 윤락 쾌락의 문제와 무수한 종교가 몰락권에 진입해가지고 늪에 빠진 종교답지 않는 면모를 쇄신하기 위한 마음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산주의의 정체에 대해 가지고 소련과 북한 관계를 주로 짚으면서 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의 관점과 인생과 삶의 나열을 벌려놔도 세계가 주목하고 인류가 감탄할 만한 그런 중량급의 문제와 핵심을 접근하지 못하고 타치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일반 가정사와 그저 나라적인 권내의 문제 속에 빙빙 돌다가 인생을 마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은 특별히 공산주의에 대한 어느 누구도 상상 못할 출발과 어떤 경지를 그은 내용이 지금부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문제에 주목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십니다. 또 이것은 체계적으로 된 것은 처음 듣는 강의이니 참 잊지 말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 스님께서 공산주의의 문제를 놓고 여기에 공산주의 문제를 놓고 1969년 5월 11일 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공산주의를 말아먹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71년 5월 14일 날 공산주의를 녹여 없앨 것이다. 말아먹겠다. 자, 공산주의가 그 어떤 조그마한 동네 무슨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어느 국가가 병설적으로 만든 조금 체계와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막스 엥겔스가 창시한 공산주의는 이미 인류에 한때 왕성할 때는 34개월이라는 국이라는 방대한 나라를 포괄하면서 엄청 많은 숫자를 관리하면서 세계를 유린했던 조직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말아먹겠다는 말을, 녹여먹겠다는 말을 만나에 나오는 얘기라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겠지 하고 공감하지만 대장부로서 실천해야 할 그 일을 결심도 되고 미래의 예언도 되는 얘기를 발설한다는 것은 지극히 높은 사람으로서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니 벙벙한 얘기입니다. 과연 이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산주의의 문제를 놓고 공산주의의 가장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소련과 문 선생과 결부되는 문제를 이제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어떤 일로 인하여 문 선생이 덴버리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덴버리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덴버리 감옥소에 있을 때 한국의 곽정한 회장님과 우리 세계과학자대회가 조직이 있는데 그 과학자대회의 총회장인 카플란 박사, 카플란 두 사람이 덴버리 감옥소를 찾아왔습니다. 용무가 무엇인데? 용무는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대회의 회장 말씀이 1984년이었는데 과학자대회를 제네바서 5차 과학자대회를 열 때에 5차 대회입니다. 5차 과학자대회를 열 때에 원고를 줬는데 여기에서 꼭 필히 내포해야 할 내용이 뭐냐? 소련 제국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 원고 속에. 그래서 카플란 박사가 시카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카플란 박사가 선생님, 소련을 단도직입적으로 멸망이라 하면 물론 91년에 이제 멸망의 수순을 밟았습니다만은 한 6년 전에 어안이벙벙한 천지가 경천동지할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생님 메이비라고 메이비를 넣자. 아마 공산주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아마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넣을 수 없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돼! 하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또 도저히 중론이 회의가 여러 사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다시 카플란 박사하고 곽정한 회장님이 또 찾아갔습니다. 그게 3차까지 연거푸 메이비라는 단어를 선생님 넣으면 안 됩니까? 하고 간청을 하니까 절대 안 된다. 공산주의는 멸망의 길이다.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73년 이상을 존할 수가 없어 하고 예언을 딱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멸망이라고 딱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련이라는 정보기관에서 KGB에서 그 사실과 내용을 감청 못했겠습니까? 파악 못했겠습니까? 주목 못했겠습니까? 소련은 여러 가지 면에 참 심사숙고하고도 남은 어떤 경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련 얘기가 나오기 전에 중간에 진행돼야 할 내용이 있는데 사실 모스크바에 세계 언론인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1976년 9월 18일 워싱턴 모뉴멘트 광장에 지폐를 만지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모스크바를 가야 된다. 모스크바 대회를 해야 된다. 모스크바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모스크바가 아니라 must go, 필히 가야 할 자, must go라는 단어를 바꾸면서 이미 1991년에 모스크바를 가셨지만도 76년에 15년 전에 딱 예언을 하고 뭔가 딱딱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5차 과학자대회 때 소련 멸망을 선포했으니까 아직도 한 5년 남았죠. 그런데 이제 소련 대회를 하게 되는데 물론 절대적인 큰 공로는 고르바초프라는 그 대통령의 공로가 큰 것이었습니다. 소련 행사 때 이제 249권 168페이지 요거는 문 선생님의 말씀 선집 249권에
168쪽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소련에 가서 대담하게 만나가지고 소련의 고르바초프에게 신이 말하기를 소련이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모셔드려야 되고, 두 번째, 소련이 레닌 동사와 막스 동상을 철거하라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또 동상을 철거하는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모실 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이제 소련은 살 것이다. 물론 언론인 대회 때 그 회장 문선명 총재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소련은 알다시피 유물사상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유세계에서도 사실은 오늘 우리 동네 아니라 우리 사회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의 지성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하나님 소리를 하면 좀 덜 깨인 사람, 좀 덜 이해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야만인들이 표현하는 주제같이 오늘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분위기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실감하는 그 믿음이 그 종교 속에서도 기독교면 기독교 속에서도 실제 왕성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신학대학 같은 데도 75%만 신에 대한 실감과 체휼과 이해가 신을 75%가 신이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사실론 주장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지성인들의 뇌리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있는 이 자자의 소련을 보고 하나님을 모셔야 산다. 그리고 그 자기들의 우상과 같은 레닌과 막스 동상을 치워버리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간부들과 소련의 대통령은 당신 내한테 교육받아야 돼. 교육받아야 돼. 요 얘기에 소련은 놀랐던 것입니다. 당신 내한테 교육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 얘기는 한국에도 해당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여기서 소련 얘기에 전개하다가 조금 눌러놓고 한국에 결부된 거를 조금 얘기를 하면, 미국에 우리 조직이, 동일교회 조직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 군데 회사도 여러 가지, 참, 눈여겨빌디나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나라의 6대 일간지의 편집국장들을 모셔가지고 미국에 관광도 하면서 교육받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문선명 선생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도 내 교육을 받아야 돼 하고 이 얘기를 했는 거를 이 편집국장이 그대로 청와대에 연락함으로 인하여 청와대는 굉장히 분위기와 입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청와대와는 통일교회라는 존재를 알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소급해가 가면 1975년 6월 7일 날 구국 세계대회를 하고 여의도 광장에서 하고 난 뒤에 문선명 선생이 17장의 편지를 써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조국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진로를 얘기하는 내용이 17장 편지를 써서 편지를 붙이고 바로 미국으로 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회에는 축복 행사라는 게 들어있는데 결혼입니다. 그 행사 속에 1800가정 축복식 때 그 행사 스케줄 속에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 담당에 이연훈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연훈 씨가
하루는 국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요번에 원로로 있는 이은상 선생에게 이 행사에 이 내용에 관심을 갖기 위하여 가교를 놓을 사람이 없느냐 하고 물색하던 중에 종로에 오충배라는 사람이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한남동에 있는 이은상 선생 잘한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연훈 씨가 찾아가서 이연훈 씨가 이은상 선생에게 얘기했습니다. 문 선생님의 소문과 다른 그 선생님이니까 그 선생님을 한번 만나볼 의향이 없으시냐고 진단을 하니 그 선생님께서 청파동으로 가서 내 만나겠다. 그래서 청파동에 왔는데 어느 날 오후에 4시간의 말씀을 듣고 문 선생과의 대화와 한방에 계시다가 나왔는데 아무튼 밖에 얼굴이 굉장히 붉게 충혈이 돼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이연훈 씨에게 이은상 선생이 굉장히 진한 말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뭘 줬느냐, 내가 감명을 엄청 받았다 하면서 그럴 때 대통령 각하하고 친하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을 좀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해서 이은상 선생이 국민교육원장의 절대적인 공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친밀도가 높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시로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참 늘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은상 선생, 당신이 뭐 원하는 게 없소 하고 질문했을 때 이은상 선생이 남한산성이나 이런 큰 곳에 뭐 어떤 수련원 같은 큰 교육시키는 그런 거 한번 구상하고 싶소. 이럴 때 이제 그 얘기를 할 때에 뭔가 교감이 있었는데 그러면 문 선생의 그 사상 교육과 결부되면서 뭔가 결부된다 해서 박 대통령에게 이은상식이 그대로 문 선생을 만났던 경위와 감명받았던 주제와 여러 가지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각하 한번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문 선생께서 청와대를 찾아갔습니다. 입구에서 차지철의 경호실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딱 차단해서 좌절되었습니다. 그때 갔다 오고 난 뒤에 문 선생의 사촌 되는 분이 문용선 씨라는 분이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청파동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302페이지에 박 대통령도 내한테 교육받아야 된다고 말했던 교육을 또 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안 받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예,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도 내 말 안 들으면 망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1979년 10월 25일 10월 25일 미국에서 느닷없이 몇 년 만에 귀국하셨습니다. 이 귀국했는데 그 다음 날 10월 26일 날 금요일 날 청파동에서 식구들 불러서 환영대회 때에 엄청 중요한 일을 말을 하셨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 박 대통령이 김재규하고 연애하는 술 먹는 그런 시간에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05권 말씀에 그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4페이지 21째 줄에 어떤 내용 21째 줄까지 표현했습니다. 박정권이 여기에 말씀이 박정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을 넘겨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신통방통한 말을
인간으로 상상 못할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5권 222페이지 20째 줄까지 결부되고 말합니다. 내가 왜 죽어요? 너 죽기 전에 나는 안 죽는다 이거야. 공동묘지에 묻어놓고 꽃이라도 한 송이 꽂아놓고 이제는 깨닫겠지 해가지고 응응 굴복하는 것 보고 축복을 해주고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대통령 죽기 2주 전에 어떤 밑에 간부 2사람을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경호실장이 조인트라는 워커볼 그 구두발로 차고 말씀 선집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목까지 밟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 그래도 되는지 하고 이렇게 얘기해. 왜 이렇게 박 대통령은 발 앞에 김재규 씨의 그 가슴 속에 권총 있는 냄새도 못 맡았지만 문재인 미국 살면서 박 대통령 죽기 하루 전날 이 나라를 내적으로 붙들고 중심을 잡아주기 위하여 귀국한 이유도 짐작이 가지만 이제 문선영이 이 세상 많은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흉내 못한 내지 못한 수준의 일들이 이적과 기사가 문생 주변에는 벌어졌던 것입니다. 문생 주변에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국제결혼이라 해서 축복식이 들어있었는데 특별히 한국의 10,000명과 한국의 처녀총각 10,000명과 일본의 처녀총각 10,000명을 한창 매칭시킬 때, 약혼시킬 때, 연결시킬 때 그것도 실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데 1일에 3,770 이상까지 매칭 완료를 했습니다. 예, 1분에 10쌍을 할 때도 있었어요. 사진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이 중매를 제일 잘 선다는 분이 이명학 선생인데 이명학 선생이 문생이 만나보니까 자기는 일주에 2사람 매칭하기도 진땀을 빼고 밤잠을 안 잔 결과라고 하면서 담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얘기라는 것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도 묘하지만 이 얘기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영역권 내의 내용이 아닙니다요. 인간의 영역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했는 말도 어떤 성인들이 했는 말의 수준이 아니라 무자비하다 할까 엄청나다 할까 이 땅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표현하고 주장하고 설파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188권 142페이지에 선생의 마음이 떠나게 되면 하늘이 떠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수준급이 높은 186권 88페이지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사실 문자 그대로 186권 88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싫다고 하면 망하는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여러분 여기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손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디 있냐? 341권 198페이지에 표현한 말씀인데 요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손들으라고 해요. 그 뒤에 표현 말이 무서운 내용입니다. 죽는다고요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말한 대로 이 지구상의 모든 일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1976년 9월 18일 1976년 9월 18일 날 모스크바 간다는 것, 소련이 어떤 철의 장막 아닙니까? 거기가 어떤데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합니까? 소련에서 얘기를 하니까 소련의 그 간부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말해? 어떻게 저렇게 문 선생이 오만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소련에서 와글와글 했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선생님을 미워하더라도 지금 공산당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른 희망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어 하고 선생님은 분명히 소련 모스크바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미국에서는 매스컴으로 미국 지도자들이 우우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유럽 지도자도 놀랐습니다. 공산세계 크렘린궁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했습니다. 사실 1987년에 로마 교황하고 고르바초프하고 이북의 김일성하고 세 사람이 일본 적군파를 동원해가지고 기쿠무라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군파 25명을 동원해가지고 문 선생 저격시키려는 그런 음모 속에 진행되다가 발각이 되어 3분의 1이 잡혔고 3분의 2는 아직 잡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미결로 있는 이 중에 1991년에 소련을 가가 이 작단을 진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문 선생은 온통 타락된 결과의 세계는 사탄 주관권 제자이니까 전부 사탄적인 사고, 사탄적인 의식, 사탄적인 기준, 사탄적인 역사 이것만 벌어지다 보니까 온 세계는 완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자는 사탄 세계에서는 이건 아주 나쁜 사람인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문 선생은 언제라도 저격의 위험과 생명의 위태위태를 느끼고 특별히 어느 누구도 전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승용차만 타면 5분 내에 졸입니다. 졸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사를 보고 방송을 합니다. 코를 골면서도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하자. to the left 왼쪽으로 to the straight로 꾸벅꾸벅 졸면서도 to the right to the spot 그 모퉁이에서 저격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지어내도 지어낼 수 없는 이런 얘기를 신비의 내용을 수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에 대한 하늘의 지켜주심이 특별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제 북한과 결부된 내용을 보면 북한과 결부된 문 선생의 말씀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이 김일성을 만난 화면이 되겠습니다. 북한을 갔습니다. 그 김일성과의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을 만나면서 나는 김일성한테 하나도 배울 것이 없어서 특히 주체 사상을 까버렸다. 부익 사상과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또 천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 수작 마라 내 말 들어. 이 세 가지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윤기복이라는 사람은 선생님을 수행하면서 돌아다닐 때에 북침운운하는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북침운운. 꽥 해버리니까 어디 엉터리 같은 소리를 내놓는 자가 꽥 해버리니까 그냥 쑥 들어가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중구난방과 같은 여러 얘기를 문 선생이 그 무섭고 잔인하고 어마어마한 공산당 뿌리 소련
공산당의 지구상의 최고 모범 선수 북한, 이 어마어마한 뿌리를 건드리면서 흔들어 근본을 설파한 그 내용의 경지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누가 작사했는 애국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어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하나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타락한 세계라 미국도 오마이갓 하나님 소리를 제기할 소리로 그렇게 대신하고 있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이것도 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탄이 모든 하늘 말을 쥐어 박아 발라버리고 눌러버리고 타작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생은 오늘 이 땅에 마지막 하늘 이론과 내용을 설파하기 위하여 최종의 땀방울을 흘리는데, 이 세상에서 많은 나라가 존재하지만도 이제 공산주의는 몇 개국 남지 않습니다. 쿠바하고 한국하고 월남은 미온적인 나라가 되어버렸고, 세상에 그런 가운데 정책적으로 어떤 당이 돼가지고, 주사파 당이 돼가지고 이 나라에 존속한다는 것은 공산당이 좌익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공의 모태또이도 대만에 있는 대만 정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억 5천만 명을 모태또이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도 1500만의 북한 인구가 되었을 때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전쟁이라가 250만 명이 죽고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 6.25 때는 미군들이 5만 4천 명이 이 나라에 죽었고 11만 명이 부상을 입고 세계가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16개국이 이 나라를 사수하기가 또 달라붙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은 올 나라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찌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양당 속에 공산주의와 사촌 비슷한 색깔을 띠는 당이 자리를 잡다. 공산주의의 무서움, 공산주의는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적입니다. 하나님 소리만 하면 알레르기가 나고,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무신조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것이 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막스가 언제 생겼는지 압니까? 1818년 5월 5일입니다. 이게 한국말은 역사적으로 계시적인 말이 참 많은데, 한국말은 가령 한국의 온천동이라 하면 온천이 나는 곳이 되고, 또 거의 다가 한국은 계시적인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빨리 얘기하면 욕입니다. 이 막스의 엄마가 욕을 했는 거예요. 5월 5일 날은 방정환 선생이 아기가 태어나는 날, 어린이날이 남은 날이지만 욕할 만한 자식이 막스가 태어났다고 인류도 이걸 알아요. 그러기에 73년 이상은 못 간다. 1차 대전 또 하늘편에 앉았다가 맞았지만 또 73%를 아기 더 못 먹게 했고, 2차 대전 때도 6.25 때도 우리나라 저 낙동강 입구에 73%를 먹고 난 뒤에 부산 밀어버리면 됐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안 돼 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살아서 오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살인을, 살부해가 어디에서 있느냐, 가족끼리 벌어지는 게 살부입니다. 살인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공산주의가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비난국, 보도 듣도 못한 평양 시민이, 저 청진 사람이 평양도 못 들어가잖아요. 남한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가 이북 구경 가면 공항에서부터 쫄쫄 줄 서가지고 미행하는 세계 온 나라, 그런 처절한 악질 국가를 오늘 이 나라에서 희망의 나라라고 설설 걸치는 추세와 오늘의 무드는 참으로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지중한 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문선생의 정체는 이 공산주의 원뿌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 격파하고 말살하고 완전히 녹일 수 있는 그런
아마 결심을, 공산주의를 말아먹는다, 공산주의를 녹이겠다 결심하고는 그대로 실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이 공산주의에 대한 특별한 이론을 청강해 주시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